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봄이 되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또 한반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흙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한영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좀 시기상 미세먼지나 황사 문제가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좀 심해지는 시기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상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겨울하고 그다음에 이른 봄까지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네. 저희가 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12월이나 1월에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계속 3월에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1월이 가장 높은 농도가 나타나긴 하지만 3월의 월평균 농도가 좀 그 증가 폭이 다른 월보다 조금 더 높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은 코로나19 상황 때 조금 잠잠하다가 그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면서 좀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PM2.5 전반적인 이 그 추세를 보면 사실 2019년부터 저희가 계절관리제다 이제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19년 농도에 비해서 2022년의 PM2.5 농도는 한 26%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이 엔데믹 이후로는 저희가 애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2013년 이후로 작년에 거의 최악의 대기오염을 기록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그러니까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이 시기만을 저희가 따져본다면 그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한 6% 정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이나 2022년 농도가 뭐 그렇게 저희가 우려할 만큼 높이 증가하진 않지만 고농도는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국이 심해지는 정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네, 조금 2023년 하고 2022년만 봐서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건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봤을 때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그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만 나눠도 강원도도 벌써 지역마다 그 다른데 지형적인 특성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농도 특성은 사실은 대도시나 산업도시에서만 농도가 높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높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인 공간 분포를 보면 우리 태백산맥 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이 이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영향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동 지역에 거의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그 미세먼지 농도는 춘천이나 원주 같은 이런 그 영서 지역에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물론 수도권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춘천이나 원주는 또 분지 지형이어서 대기 정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이게 희석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가 2차적으로 생성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 2차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미세먼지의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강원도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미세먼지 리스크가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조건들은 좀 안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강원도 하면 청정함의 이미지를 많이 내세우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가 강원 지역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게 위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대기오염의 위해도는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그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질환자와 같은 이제 민감군, 또 저희는 취약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의 건강에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그런 대기 관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청정함의 대명사, 그 청정 어떤 자연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자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은 미세먼지 농도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또 찾아봐야 되는데 네. 지금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한 5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도 나오고 대책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대책들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가 2019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2023년 12월부터 지금 2024년 3월까지 지금 5차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인데요. 이 계절관리제에 대한 그 효과는 사실은 연구자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의 의견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계절관리제가 2019년에 시작이 됐는데 20년, 21년 또 코로나 영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 코로나 영향하고 계절관리제 효과를 이제 완전히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엔데믹 이후에는 또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서 계절관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를 좀 보기가 어려운데 여하튼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어떤 그 통계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모델링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절관리제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좀 계속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년간 좀 변수가 많았군요. 네, 뭔가 제대로 연구하기에는. 그럼 지역 차원에서 미세먼지 이 문제에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효과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환경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각각 이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강원도의 경우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쪽 저감 정책을 위주로 좀 펼쳐야 되고요. 그리고 네. 대형 사업장 외에는 그 선박 오염원의 배출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영서 지역 춘천이나 원주나 뭐 그 홍천, 횡성 이런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M2.5 그 배출량 인벤토리를 보면 생물성 연소의 배출이 가장 높습니다. 예. 생물성 연소 배출 저감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PM2.5라고 해서 같은 질량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얘가 어느 배출원에서 나왔는지, 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위해성이 다 다른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생물성 연소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이 되게 높다고 그런 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생물성 연소에 대한 그런 정책을 저희가 좀 더 좀 그 세밀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PM2.5나 PM10의 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을 사용할 때 항상 약간 조금 놓치는 것이 1차 배출원의 저감 정책만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 PM2.5는 한 70%는 새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고 물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뭐 중국발 문제 때문에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